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기 초반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인천이 지금 명실공히 제2도시로 대한민국 부각되고 있는데,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보통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해양부 장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강력단체장도 지금 두 번째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강력단체장, 그 다음에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이걸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예. 네. 그 속에서 지금 인천을 다시 이렇게 맡으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다시 맡고 나서 지금 하시는 좀 소회를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좀 인천은 다른 도시하고 조금 다른 게 대단히 그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환경,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걸 제대로 살려나가면 인천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시장이 바쁘기가 끝도 없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너무너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2년여를 이제 지내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일단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시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대한민국 1위 도시가 됐고 2년 연속.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났어요. 이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 브랜드 평판도 대한민국에서 1위를 하고 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지표상에 안 나타나 있지만 중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속속 다 해결이 되거나 새로운 비전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람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이 뭐 시장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또 지방에 대한 위기가 큰데, 시장님이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이 전국 그 단체장들한테 좋은 기감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인천 고등법원 설치가 지난 11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착공과 시행은 언제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인천에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이 준비 단계가 있고, 뭐 청사부터 시작해서 또 이에 대한 각종 조직 구성부터 인적 자원 충원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고등법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고등검찰청도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고등법원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검찰청도 자동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 인천의 북부 쪽, 이제 서구 쪽, 지금 검단 쪽 이런 북부 쪽을 관할하는 지청 지원 이런 문제까지도 감안할 때 준비가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은 법원행정처에서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인천은 시민들에게는 좋은 법률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사실상 꽤 큰 것도 사실이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인천의 위상이 적어도 이런 그 큰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인천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천고등법원이 한 500만 명 정도를 커버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인천 시민이 지금 300만이 넘었고 여기에 부천 시민 또 김포 시민 이런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이 법원에 관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되기 때문에 거의 500만 명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이 회사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 회사법원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해외 유출이 엄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반 국민이 좀 잘 모를 거거든요. 회사 법원에 대해서. 사실 회사 분쟁에 따른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아직 회사 법원이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그 권리를 이 회사법원을 통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되고 있고 인천은 사실상 이 회사법원이 있게 되면은 그 회사법원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건 뭐냐면 인천뿐만이 아니라 사실 서울에 있는 이 분쟁에 관계되는 회사나 사건이 수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인천이 회사법원의 적지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회사법원 설치 시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인천에 회사법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초에 좋은 소식 하나가 학교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 네. 이게 끝없이 추락하다가 네. 그런 국민들이 참 그나마 이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 출생아 수 증가율 인천이 전국 1위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최하위인 합계 출산율, 즉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1년에 50조 넘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년 전부터 인천에서는 정말 독특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천 아이 이니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집 드림, 차비 드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합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자 수가 그 1년 전 대비해서 11.6%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경이적인 겁니다. 최근 상황으로. 그리고 전국 평균이 3.6% 볼 때 아주 압도적인 출생률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천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체감 지수를 높이고 11.2% 아닙니까? 6%입니다. 이게 2%로 돼. 그건 왜 그러냐면 11월까지 통계가 11.2%고 12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11.6%입니다. 매달 통계청에서 11.6이 누적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제 12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11.6%가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출생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실 9년 만에 대한민국이 합계 출산율이 반등을 한 겁니다. 0.7이었는데 큰 기여를 했네요. 0.75를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큰딸한테 인천 천원주택을 자기도 이렇게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죠? 천원주택이라는 게? 하루 1,000원이니까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결혼 7년차 이하의 부부에게 월 3만 원으로 인천에 공공주택을 제공해 주는 건데 올해 1,000호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죠. 지금 공모를 시작했는데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가정을 갖고 최우선적인 과제가 살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민간주택을 예를 들어서 임대거나 전세로 살 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인천의 경우. 이걸 3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신혼부부에게 페이버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선봉적인 인기를 얻고 이것이 천원주택입니다. 일명.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도시공사가 사실 공급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등 이것을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도시공사 지어서금 집을 4억 5억짜리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을 지을 때 사실은 사실 금융을 갖고 지는 거거든요. 즉 도시공사는 금융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원주택을 공급하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즉 인천시에서는 도시공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인천시에서 대신 즉 신혼부부가 은행권에 갚아야 될 것을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1,000호를 공급하는데 금년 한 해 예산에 반영된 게 36억입니다. 인천시 예산이 15조입니다. 그 가운데 36억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0.2%도 안 되는 돈으로 1,000원 주택이 가능한 것이죠. 야, 그분은 행정을 꼼꼼히 제대로 알아야만이 네네.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통계청 발표 작년 12월에 따른 인천시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성과. 지금 경제가 다들 어렵다는데 제가 부산 박형준 시장님 인터뷰하니까 뭐 걱정이 한보따리더라고요. 부산 경제가 앞길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해서 1위가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부산이 저희보다 인구가 25만 명이 많습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예, 근데 부산은 줄고 있고 인천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데 어쨌든 25만 명이 많은 상황에서 전체 경제 규모는 우리가 부산을 앞질렀고 네. 또 특히 경제 성장률 4.8%는 전국 평균 1.4% 성장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는 역시 인천시에 대한 그 경제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이 갖고 있는 각종 현재 경제 미래에 대한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같이 그 뜻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의 총 뭐 어떻게 보면 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긴 사람이 몰리고 산업이 집중화가 되고 또 이런 가운데 각종 미래 성장 동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도 1위고 또 경제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 1위라는 지표를 갖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지표는 앞으로도 다른 도시하고는 아마 차원을 달리해서 계속 갈 것이다는 전망이고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발전을 주도하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때부터 국가 경쟁력에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되는 시점들이 벌써 와 있잖아요. 근데 인천은 지금 글로벌 탑10 경제도시 도약을 이게 세계에서 탑1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탑10 시티. 지금 도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 측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인구와 경제력과 또 미래에 대한 성장 잠재력 뭐 등등 전체적으로 볼 때 인천은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적인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해양, 도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도시가 뭐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그 경쟁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려나가는 거죠. 즉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세계 3대 공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항 경제권이 활성화가 되고 당연히 미래 성장 산업들,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각종 AI, 드론, MRO 이와 같은 성장 동력이 바로 인천을 중심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관광 이런 부분도 또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천은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 인천시 의지가 가미돼 갖고 이제 국제 도시로서의 변모죠. 사실 인천만이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 5개가 유치돼 있고 또 유엔 산하 기관 등 국제유가 15개가 지금 유치돼가 있고 지금도 속속 이런 글로벌 기업이나 학교나 또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천이야말로 세계 10대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인천시 정책은
바로 이것을 강하게 추진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 인천시의 기본 전략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암울하다 하는데 미래가 바로 인천에 있네요. 예.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인천이 다 포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천 6대 전략 사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 데이터, 미래차 항공 등을 지금 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인천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느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주변 환경이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공항 항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걸 뒷받침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안으로 들여다보면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 소위 말하면 시장 수요 2,700만의 시민이 그 수요자가 있고 또 이 공항은 1억 600만 명이 이용 가능한데 여기서 환승객만 해도 앞으로 1,000만, 2,000만입니다.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 결국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세계 1위 도시가 현재도 인천입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활발하게 인천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롯데바이오로직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것이 이제 인천에 들어오고 또 이거와 관련된 각종 산업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그리고 그 학교 이런 산학연 또 병원 이게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명확한 것이고요. 여기에 바이오 그 특화단지가 인천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략적으로 더 큰 바이오 메카가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반도체는 또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런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용인이나 뭐 다른 데서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이 됐고 인천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엠코 코리아, 스태치팩 코리아 이런 유력한 기업들인데 이건 후공정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체들도 우리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앞으로 육성돼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로봇 산업을 비롯한 MRO 사업 그다음에 UAM 항공 모빌리티 사업 그다음에 수소 경제 이런 기반이 그거는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프라와 시장과 또 인천시의 전략적인 정책 의지 이런 것이 가미가 돼가지고 인천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9월 인천 상륙작전 행사를 국제 행사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인천은 사실 제무포항 개항으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역사성도 갖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것을 더 큰 어떤 평화의 상징 그리고 더 굳건한 동맹 체제, 안보 동맹 체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이룩하고는 우리 정신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천 상륙작전 행사를 지금 크게 전개를 하고 있고 올해가 바로 75주년입니다. 상륙작전.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참전국의 정상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새 뭐 국내 상황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최선의 노력은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올해 역점 사업을 두고 계시는 것들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역점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탑10 도시를 향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또 인천이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원도심과 신도시 이 불균형 현상이 또 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인천이 중심이었던 중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제물포구로다가 새로 이제 내년부터 통합구가 되고 이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나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그 현안 과제들을 풀고 여기에는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문화 문제 이게 다 총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그동안 이뤄놓은 토대 성과 위에서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미래의 설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 이제 2025년도 시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